1980년대를 억압과 독재, 통제의 사회였다고 규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시대는 바로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시대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5.18을 일으킨 주범이자 학살자이며 자신의 독재를 감추기 위해 3S 정책을 펼쳐 국민들을 우민화했다는 이론까지 만연해 있다. 끊임없는 학생들의 데모, 미문화원 방화, 점거 사건, 운동권 학생들의 등장, 전대협과 주사파 등등 소위 586 운동권 세대들의 그 시대는 지금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시대인 듯하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냈다는 그들이 지금의 정치,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을 그들의 색채로 물들여 놓았다. 신원호 감독의 응답하라 시리즈의 히트작은 응답하라 1988이었다. 서울올림픽을 필두로 시작하는 이 드라마는 1980년대의 분위기를 잘 묘사해 주었다. 응답하라 1988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도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던 세대들에게도 향수와 그리움을 듬뿍 안겨주었다. 네, 우리의 대중가요를 젊게 하는데 많이 기여한 이용 씨입니다. 82년의 흥원아 이용, 잊혀진 계절. 많은 예능 프로에서도 1980년대 음악들이 소환되고 있다. 쏟아지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서정적인 아름다운 가사, 독창적이고 멋진 패션과 기업의 후원으로 월등하게 향상된 스포츠와 수많은 영화들.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198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고 싶음을 고백한다. 과연 1980년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교과서에서 배우던 억압과 독재의 시대였을까? 자유와 자율이 샘솟는 시대였을까? 1980년이 시작되기 전인 1979년은 혼란과 어두움이 짙은 해였다. 이란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에 의해 자행된 이슬람 혁명은 자유 경제, 외교, 다양한 문화를 시도하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렸다. 친미 정책에 반대하던 이란 학생들은 미국 대사관을 점거, 50여 명의 미국인을 444일 동안 인질로 붙잡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뒤이어 닥친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과정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했던 좌익 제야 세력들과 운동권 학생들의 교과서가 되었다. 그러나 호메이니 혁명 전과 후의 이란의 모습은 혼란스러운 지금의 대한민국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제적 위기가 대한민국을 뒤덮기 시작할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씨의 범행을 묵인한 계엄사령관 정승화 씨가 수사받기를 거부하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를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12.12 사건이 발생했다. 8년 후인 1987년 김영삼 씨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정승화 씨는 그동안 아무 언급도 없다가 처음으로 12.12는 쿠데타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후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12.12는 크게 왜곡되어 전두환 대통령은 전혀 다른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북한에 의해서 그리고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을 통해 권력욕에 불타는 인물로 뒤틀리게 되었다. 그 이후 최규하 과도정부가 들어섰다. 최규하 정부는 민주헌법 개헌 후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1년 이내 정권 이양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마 사태의 주역이라 스스로 명명한 김영삼 씨의 야욕이 불타올랐다. 또한 정치활동 규제가 풀리자마자 제야 세력, 운동권 학생들과 야합하여 길거리 정치를 펼친 김대중 씨의 방해로 헌법 개헌은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시간이 지속되었다. 1980년 5월 15일
5.1 쇼크로 인해 중동 순방에 나선 최규하 대통령의 부재를 틈타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서울역에서 발생했고 경찰관들이 사망했다. 결국 1980년 5월 17일 계엄령 전국 확대 후 5.18 사태가 터졌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에 노력하고 5.18 사태가 끝나고 1980년 8월 27일 제7차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임기 중 해야 할 일을 기록하였다. 첫째,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룬다. 둘째, 경제를 살려내자. 셋째, 사심 없이 인재를 등용하자. 넷째, 자율과 개방으로 가야 한다. 다섯째, 국가를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을 7년이란 임기 기간 동안 모두 이루어냈다. 1980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6%, 조종사 없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형국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내게 대통령직과 물가 안정을 택하라고 한다면 물가 안정을 택하겠다고 할 만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택했다. 석유 파동으로 인한 미국의 긴축 재정으로 수출, 금리, 외채에 모두 제동이 걸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보일 만큼 암담한 상황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하여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공부하며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통화 긴축, 정부 예산 긴축, 동결, 임금 인상 억제 등의 고통이 수반된 안정정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고 공무원 월급에 은행 계좌 이체 정책으로 저축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직장 다닌 사람한테 대통령 요것도 많이 얻어먹었대. 나쁜 놈이라고. 또한 정부 주도가 아닌 무역시장을 개방하여 민간 기업들이 시장 경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물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이 없다는 목표 아래 치솟는 인플레 안정과 막대한 외채를 모두 상환하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고도 성장과 무역 흑자 달성으로 한강의 기적이 완성이 되는 때이기도 하였다. 가장 일하기 편하고 좋았던 시대는 전두환 대통령 때였다고 정부 요원들이 입을 모을 만큼 전 대통령은 인재 등용과 정책 수용에 제한이 없었다. 늘 참모들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토론으로 정책을 펼쳐갔다. 각 분야별 최고의 인재로 내각을 구성했으며 군 출신은 국방과 총무처 단 2명뿐이었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는 개방과 자율과 무한 경쟁의 시대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했던 야간 동행금지 해제와 인권이 제약받았던 연좌제를 폐지하였다. 흑백TV에서 컬러TV 방송이 시작된 때도 이 시기였다. 또한 해외여행, 해외 유학 자율화로 국민들의 해외 취업과 이민 기회가 확대되었다. 학원 자율화, 두발 자율화로 학생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때이기도 하였다. 의료보험 확대와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되는 등 표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도 이어나갔다. 무엇보다 전두환 대통령이 고집스레 밀고 나갔던 사업은 전자교환기와 반도체 육성이었다. 정부의 240억 원 지원, 1000여 명의 민간 연구진을 통해 개발에 착수한 지 4년 만인 1986년 마침내 독자적인 전자식 전화교환기가 개발되었다. 이 전화교환기에 TDX라는 명칭을 붙였고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되는 발판에 우뚝 올라서게 되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졌고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시대였다. 국방, 외교의 역량 강화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며 제거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북계의 끊임없는 암살 공작이 있었던 시기였으며 불행하게도 아웅산 폭탄 테러로 인해 정부 요직의 인물들이 순국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올림픽의 서울 유치였다. 올림픽 유치를 모두가 회의적으로 보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도움닫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모범적이고 한국적인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체육인 복지 향상, 신인 선수 발굴, 대표팀 전임 코치제 등 많은 계획을 추진하였다. 특히 한강 개발의 일환으로 김포공항에서 암사동에 이르는 8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강북 고속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수도권 동서 간의 교통의 대동맥이 완성되었다. 공산권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올림픽이 될 거라는 IOC의 우려와는 달리 전두환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쿠바와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국가가 88 서울올림픽에 참여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서울올림픽을 시청한 사람은 104억 명으로 방영권 수입만 4억 달러를 벌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찾은 방문객은 190만 명이었다.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올림픽은 소련과 동구권 공산국가가 붕괴되는 촉진제가 되었다. 손에 손잡고에서 흐르는 벽을 넘어서라는 가사는 화합과 전진이라는 서울올림픽의 모토를 잘 설명해 주었는데 이 노래는 동구권 공산국가의 자유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민중노래가 되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도 서울올림픽 공식 가요인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졌다. 그와는 반대로 대학가에서는 반미를 외치며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사회주의 서적을 탐닉하던 학생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 자유 대한민국을 매판 자본에 빠진 신식민국가로 규정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독재자와 학살자의 프레임에 가두어 버렸다. 통역당, 민청학년, 인혁당, 난민전, 5.18의 정신을 이어받은 1980년대 학번 운동권 학생들은 이제 이 시대의 권력층이 되어 전두환 시대를 끊임없이 왜곡시켜왔다. 주사파와 민주노총, 정교조까지 하나가 되어 전두환 대통령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고종의 장례식도 수십 일을 치렀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장을 치르지도 못했다. 조국 통일을 염원하며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도 무시된 채 유해가 아직도 집안에 2년째 머물고 계신다. 고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주역이었을까? 아니면 그들 표현대로 독재자, 학살자, 악마였을까? 그분의 글을 인용해본다. 정부의 개방화 자율화 조치가 3S 정책이었건 아니건 간에 야간 통행 금지를 풀고 컬러 TV를 허용하고 교복과 두발을 자율화하고 해외여행을 자유화하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스포츠 붐을 일으킨 결과 국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의 일상생활이 즐거워지고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으면 나와 오 공화국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또 다른 고백이다. 국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1970년대식의 발전 모델은 박정희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미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다. 1980년대는 성장한 민간경제와 높아진 국민 수준에 걸맞는 대대적인 경제 전환이 필요한 때였다. 나는 깊은 고민 끝에 무리한 고도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안정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선택했다. 안정을 통한 국가경제의 체력을 기르고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물가 상승에 길들여진 경제를 단시간에
정상화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나는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어야만 했다. 이제 우리는 그 인기 없는 대통령의 삶을 들여다볼 시간이다.